75세 김씨 부부는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그 이유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바로 이날이 둘만의 특별한 데이트데이이기 때문입니다. 손자 돌봄도 집안일도 모두 미뤄두고 온전히 서로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부부관계도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가 이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70세 이후 부부 중 무려 42%가 여전히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20년간 수많은 논령이 부부를 상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70세 이후 부부관계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병원에 오시는 70대 부부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고 한국 건강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적 편견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혹시 70세가 넘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70세 이후 모든 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명 같은 정보입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 의학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70세 이후에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여전히 분비되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지 20대, 30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70대 부부들이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70세 이후 부부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대한민국 성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부부관계 만족도는 신체적 조건보다 심리적, 감정적 요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적절한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부부들의 경우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둘째, 경험과 지혜가 축적됩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파트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세심하고 배려 깊은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완벽함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편안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5가지 방법으로 많은 부부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 임상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솔직한 소통의 재발견입니다. 젊을 때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이런 방식은 어때? 같은 솔직한 대화가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70대 박씨 부부는 이런 소통을 시작한 후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소통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대화의 타이밍입니다. 편안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서로에게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신체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의학적으로 보면 70세 이후에는 반응 시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서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많은 논형이
부부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컨디션을 향상시킵니다. 일주일에 3회, 30분씩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남성, 여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꾸준히 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부부가 함께 요가를 하거나 수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도 늘어나고 서로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명상, 독서,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은퇴 후 무료함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 등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취미를 함께 찾아보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잠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김씨 부부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분들이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데이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날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젊었을 때처럼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70살이 넘어서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참 신기해요. 라고 말씀하시던 김씨 할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핵심은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전문의와의 정기적인 상담입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약물 중 일부는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르몬 치료나 보조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나 지인의 권유만으로 함부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갑작스러운 관심 저하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신체적 통증이나 불평함이 있을 때, 기존 복용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될 때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라고 자연스럽게 꺼내보세요. 그 다음은 함께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는 겁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대화할 시간도 늘어나니 일석이조죠. 마지막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전문의와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70세 이후의 사랑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십 년간 함께 쌓아온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정보와 방법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행복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70대 부부들이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위해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문의로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